장세동. 그는 제5공화국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실세로 살아왔으나 세월이 흐른 뒤 결국 그도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1936년) 전남 고흥 출생 육사 16기 장세동, 그리고 육사 11기인 전두환. 두 사람은 사관학교 시절에는 인연이 없었으나 베트남전에서 인연이 되고, 이후 장세동은 전두환의 분신이나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러했다. 1965년 베트남전으로 파병간 장세동은 이듬해인 1966년 베트남 탄광 인근에서 베트공 부대와 교전을 벌이게 되고, 과정에서 그는 총상을 입었으나 끝내 교전을 이어갔으며 교전이 끝난 뒤에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때 마침 베트남에서 소식을 듣게 된 전두환은 안면도 없는 장세동을 찾아 그의 공을 치하했고, 이때 그는 저분이라면 평생을 바칠만 하다고 결심했으며, 그렇게 인연이 된 두 사람의 관계는 한국에서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이후 장세동은 전두환이 수경사 30대대장으로 근무할 때는 작전 장교로, 육참총장 수석 부관으로 있을 때는 6번 인사참모부 장교로, 구사단 29연대장으로 있을 때는 정보주임으로, 또한 1공수 특전단장으로 있을 때는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그렇게 1968년부터 1977년까지 장세동과 전두환의 관계는 바늘과 실처럼 이어져 왔다. 또한 장세동은 호남 출신임에도 영남 출신들이 주축이었던 하나회에도 가입했으며 1979년 전두환이 일으킨 12.12에서는 직속 상관인 수경사령관 장태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전두환 측에 가담하며 12.12가 전두환의 뜻대로 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1980년 12.12 이후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게 되고, 이때 전두환은 장세동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으나 그는 군에서 보조할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군에 남게 되었다. 군에 남아 준장으로 진급한 장세동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3공수 여단장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지만 1981년 7월 전두환은 허화평과 허삼수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를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그때부터 장세동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 경호실장을 겸직했다. 그렇게 경호실장으로 일하게 된 그는 대통령의 마음이 편해야 국정도 잘 되니 심기까지도 경호해야 한다는 일명 심기경으로 전두환을 극진히 모셨고, 술과 담배는 물론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서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며 식사량까지 조절했다. 또한 전두환이 언제 찾을지 모르니 항상 5분 이내에 갈 수 있게 대기했고, 호출이 있기라도 하면 머리를 손질한 뒤 전두환이 쓰던 향수와 똑같은 향수를 뿌리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만큼 장세동에 대한 전두환의 신뢰도 남달랐는데 1983년 북한의 만행인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이후 장세동은 경호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으나 전두환은 경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현지의 악조건을 인정하여 그를 경질하지 않았고, 1985년 장세동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며 안기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렇게 제5공화국 전반기에는 경호실장으로, 후반기에는 안기부장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력자로 살던 장세동은 재직 중 전두환에 대한 충심을 명분으로 일해재단 강제 기금 모금, 정치깡패 용파리 사건, 여간첩 수직임 조작 사건 등을 배후에서 조작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는 처벌받지 않았으나 민주화의 요구가 강해지던 1987년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안기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뒤 장세동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1987년 국민들은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고, 그렇게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뒤 정치권에서는 50 청산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으나 노태우는 오랜 세월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살아왔기에 제5공화국의 비리 검증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취임 2달 뒤에 치러진 제13대 총선에서 국회는 헌정사상 최초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었고, 결국 제5공화국의 비리를 조사하는
오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11월부터는 정치 권력, 경제, 인권 및 인사, 사회 및 기타 등 제5공화국의 비리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그중 장세동은 일해재단과 관련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불려나오게 되는데, 전두환의 아호를 따서 만들어진 일해재단은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의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598억 원의 재단 기금, 현재 가치 2천억 원 정도를 거둬들인 과정에서의 강제성과 그 자금을 청와대에서 관리한 점, 전두환이 퇴임 이후 사용하도록 일해재단 내 영빈관을 세운 점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 불려나온 장세동은 청문회 내내 당당한 태도를 일관하며, 일해재단은 설립 취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었고 기업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알아서 낸 것이었으며 과정에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일해재단과 관련해 청문회에 불려나온 또 다른 증인 현대그룹의 정주영은 일해재단의 기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 강제성이 분명 있었고 돈을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줬다. 나는 시류에 따라서 산다는 장세동과는 다른 말을 증언했다. 또한 일해재단의 총무부장이었던 조 씨는 모든 것은 장세동의 지시에 따랐고 모금액은 입금 즉시 통장을 장세동에게 건네줬다는 증언을 했으며, 그렇게 청문회에서는 일해재단의 기금 관리에 장세동이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과 모금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던 장세동은 이듬해인 1989년 초 일해재단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한 뒤 출소했다. 그리고 이 무렵 언론에서는 전두환이 출소한 장세동에게 수시로 1억 원에서 수억 원씩 몇 년에 걸쳐 총 30억, 현재 가치로 86억 원 정도를 주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후 몇 년이 지난 1993년 3월 장세동은 또다시 구속되는데, 이유는 그가 안기부장으로 근무하던 1987년 김영삼과 김대중이 추진한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기 위해 정치 깡패들이 동원된 일명 용파리 사건의 배후에 장세동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때에도 용파리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배후에서 5억 원 정도를 공적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고, 항소심 끝에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1993년 12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출소 직후 장세동은 전두환의 집을 찾아 큰 절을 하며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이후 그는 오공 세력들을 모아 정계에 진입하려 했으나 1996년 또다시 그는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되어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감된 지 1년 정도가 지난 1997년 11월 그는 지병과 안과 질환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지냈고, 한 달 뒤인 12월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과 제15대 대선의 당선인 김대중의 합의로 장세동은 전두환을 비롯한 12.12 관련자들과 함께 사면되었다. 이후 6년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장세동은 2001년 안기부장 시절 김옥분이라는 여인을 여간첩 수직임으로 조작하고 그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될 뻔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년 뒤인 2002년 장세동은 제16대 대선에 출마했으나 대선 하루 전날 사퇴했고, 2004년에는 서초구를 지역구로 제17대 총선에 출마해 보았으나 결과는 낙선이었다. 이후 한동안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던 그는 전두환이 세상을 떠난 2021년 허화평 등의 오공 인물들과 함께 빈소에 모습을 보였다.